상대방이 나왔다 그 자체로 무조건 불법 촬영이다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용승우 변호사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이 되었습니다. 저도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덥네요. 그 여름철이 되면요, 아무래도 이제 옷을 좀 가볍게 입다 보니까 노출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 촬영에 의한 피해가 정말 많이 발생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몰카 범죄 관련해가지고 이게 과연 길거리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뢰인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놀러를 간 겁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바다를 배경으로 이렇게 돌아서 셀카를 막 계속 찍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여성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저 찍으신 거죠? 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아니 무슨 말이냐, 나는 바닷가를 배경으로 내 사진을 찍고 있었던 거에 불과하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여성분이 보여주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 라고 하니까 떳떳하니까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핸드폰을 보니까 실제로 자기 얼굴이 메인이 돼서 나오긴 했는데 그 뒤에 비키니를 입고 지나간 여성분이 보였고 그 여성분도 사진에 같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이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고 저희 의뢰인이 이제 몰카 범죄다 라고 해서 수사를 받았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 의뢰인은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분명히 비키니를 입고 있는 노출이 심한 상대방 여성을 촬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지 한번 몰카 범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몰카 범죄라는 게 이전보다 굉장히 처벌이 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N번방 사건 이후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많이 확산이 되면서 실형도 정말 많이 선고가 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일회성이었다라고 한다면 기소유예도 정말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기소유예가 잘 없고요. 최소한 벌금이나 집행유예형 정도로 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몰카범죄를 촬영한 경우에 처벌 수위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만약에 피해자가 미성년자다,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청법으로 알고 있는 법률이 적용이 돼가지고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법 촬영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는 딱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인지 여부. 근데 이게 기준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이 정도만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 유발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 정도만으로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 유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견해 대립이 굉장히 팽팽했었습니다. 예전에 혹시 그런 판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레깅스를 입고 있는 사람들만 촬영을 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레깅스를 입고 지나가는 사람을 촬영한 게 과연 불법 촬영이 되느냐, 즉 그것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아주 팽팽했었고요. 실제로 법원의 판단도 엇갈렸습니다. 1심에서 레깅스를 입은 거 촬영을 해도 그거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에 충분히 해당한다 라고 하면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견해를 바꿔서 무죄가 나왔고요. 그런데 3심에서 다시 바꿔가지고 유죄다 라고 하면서 파기환송을 했고 그게 2심으로 되돌아와서 다시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에서 재판이 무려 4번이나 열리면서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이 진행됐다가 레깅스를 입고 가는 사람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서 유죄가 최종적으로 선고가 됐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의뢰인 케이스 있죠? 레깅스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노출이 심해요. 정말 비키니를 입고 있는 사람이 촬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뢰인은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재판에 넘어가서 무죄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상대방이 나왔다 그 자체로 무조건 불법 촬영이다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촬영을 했을 때 전체적인 구도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어떤 부위를 확대해서 흔히 말하는 줌인해서 촬영을 했는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사진에 있어서 누가 메인으로 보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건데요. 저희 사건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바닷가를 배경으로 해서 저희 의뢰인이 셀카를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수사관들이 보기에도 우리 의뢰인의 얼굴이 가장 제일 중앙에 나와 있고 가장 크게 나와 있고 그 뒤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크게 고려되지 않은 채 계속 사진 촬영을 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던 와중에 피해자, 고소인이죠, 지나가는 와중에 촬영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법 촬영의 의도가 있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무혐의를 받았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불법 촬영이라는 게요,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을 찍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무조건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설령 다른 사람을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전신샷을 촬영을 했다라고 한다면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반대로 어떤 치마를 입고 있거나 핫팬츠와 같이 짧은 옷을 입고 있거나 아니면 수영복과 같이 노출이 많은 옷을 입고 있는 경우, 그런데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줌인 해가지고 당겨가지고 촬영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촬영에 있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위해서 촬영된 영상물이다, 사진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불법 촬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그 초상권이라는 거에 대한 약간 개념이 이제 인식이 많이 커지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찍었다. 그럼 당신 그거 몰카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소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촬영을 당했다 혹은 촬영했다라고 해서 곧바로 몰카라는 게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는가 라는 거를 보고 혐의 인정 여부를 다투니까요. 억울한 일 겪고 계신 분들은요,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변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선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